1969년 3월 27일 뉴욕 헌팅턴에서 태어난 마라이어 캐리는 5옥타브의 음색과 수많은 히트 싱글을 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명성의 화려함 뒤에서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 관계의 붕괴로 인한 상처와 대중의 끊임없는 기대에서 비롯된 압박인 듯합니다. 마라이어는 어린 시절에 다인종 가정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패트리샤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 알프레드 로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자 베네수엘라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겨우 3살이었을 때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파경으로 치닫고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마라이어 캐리의 의미 2020에서 아버지와의 이별과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가 평생 동안 그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소외감을 회상하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적었습니다. 마라이어의 삶에서 또 다른 큰 슬픔은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개인적, 직업적 사건들이었습니다. 1990년대의 큰 성공 이후 그녀는 영화 글리터 2001와 같은 이름의 앨범이 실패로 끝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언론과 대중의 혹독한 비난과 그녀의 정신적 붕괴가 겹치면서 그녀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마라이어는 2001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년간 이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 퓨폴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너무 오랫동안 부정과 고립 속에서 살았습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슬픔은 직업적 실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외면당했다는 느낌과 그녀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싸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002년에 그녀의 아버지 알프레드 로이가 사망한 것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라이어는 그의 죽음을 앞두고 온전히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며 그를 추모하는 노래 알프레드 로이를 위한 해바라기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깊은 개인적 트라우마와 그녀를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든 명예에 대한 압박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마라이어 캐리의 경력은 롱아일랜드의 가난한 소녀에서 크리스마스의 여왕이자 글로벌 음악 아이콘으로 거듭나기까지 길고도 격동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 후반 브렌다 케이스타의 백킹 보컬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 그녀는 컬럼비아 레코드의 사장인 토미 모톨라를 만났고 그녀의 데모를 듣고 그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라이어 캐리의 데뷔 앨범 1990은 빌보드 핫백에서 1위 싱글 4개로 데뷔했는데 그 중에는 그녀를 스타덤에 올려놓은 곡인 비전 오브 러브도 있었습니다. 5옥타브에 달하는 보컬 범위, 재능 있는 작곡 능력, 매혹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마리아는 Emotions, Hero, Fantasy, One Sweet Day와 같은 히트곡 시리즈로 1900년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녀는 그래미상을 5회 수상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2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하였으며 빌보드 핫백에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입니다. 2025년 기준 19주. 마라이어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찬가로 불리는 이 노래는 수억 달러의 수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 노래는 역대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열티만으로 약 6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1995년의 앨범 데이드림과 1997년의 앨범 버터플라이는 그녀의 경력의 정점을 이루었는데 이 앨범에서 그녀는 팝 발라드 스타일에서 현대 R&B로 옮겨가며 모톨라의 통제를 벗어난 예술적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라이어의 경력은 실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2001년의 글리터에서 비롯됐습니다. 같은 이름의 영화와 앨범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흥행에 실패했으며 2,200만 달러의 제작비에 비해 4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림, 할리우드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컬럼비아 레코드를 떠나 버진 레코드와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직후에 일어났는데 이 계약은 글리터의 실패로 취소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져 지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많은 울음을 터뜨렸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라이어는 자신의 경력을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인해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리터 이후 그녀는 아일랜드 레코드스와 계약을 맺고 참 브레이슬렛 아이서니를 발매했지만 앨범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005년 앨범 The Emancipation of Mimi에서 We Belong Together 라는 히트곡을 낸 후에야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쉴 새 없이 작업하며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으로 다시 써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We Belong Together를 마치면서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든 고통을 해소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려한 컴백으로 그녀는 그래미상 3개를 수상하였고 빌보드에서는 이를 10년 최고의 컴백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라이어 캐리는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항상 음악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 높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한 주수에서 비틀즈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2025년 현재 그녀는 19개의 1위 곡을 가지고 있으며 비틀즈보다 단 1개 적습니다. 그녀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건 당신뿐 이라는 곡이 꾸준히 나오는 것은 그러한 야망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음악가로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녀는 비전 오브 러브부터 판타지까지 대부분의 히트곡을 공동 작곡했으며 그녀의 노래 실력만큼이나 그녀의 작곡 재능도 인정받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글리터는 실패작이었지만 연기와 프로듀싱 분야로 경력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출연한 영화 프레셔스 2009에서의 호평을 받은 역할은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녀는 오스카상을 수상하거나 적어도 상징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라이어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또 다른 업적은 여성과 다양한 인종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젊은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을 강조했는데 이는 그녀에게는 성장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대중음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문화적 유산으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마라이어 캐리는 2번이나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컬럼비아 레코드 임원 톰이 모톨라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모톨라는 그녀보다 20살 많았고 그녀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 관계는 금세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서전에서 마리아는 모토라를 통제하는 인물로 묘사하며 그녀를 감옥이라고 부르는 호화로운 저택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의 파경은 그녀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는데 그녀는 성공을 위해 개인적 자유를 잃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저는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직업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유명 배우이자 TV 진행자인 닉 캐넌과의 2번째 결혼은 2008년에 시작되어 2016년에 끝났습니다. 그들은 바이바이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만났고 데이트를 시작한 지 불과 6주 만에 결혼했습니다. 마라이어와 닉은 2011년에 먼로와 모로칸이라는 쌍둥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지만 바쁜 일정과 성격 차이로 인해 점차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혼 후 마라이어는 인터뷰에서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슬펐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은 집에서 자라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마라이어의 사랑에 대한 슬픔은 두 번의 실패한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실패한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녀는 루이스 미구엘, 데릭 지터, 가장 최근에는 브라이언 타나카 2016-2023와 데이트를 했지만 모두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명예와 직장의 압박으로 인해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마라이어의 남편이었던 닉 캐넌은 종종 인터뷰에서 그녀에 대해 존경심을 담아 말하곤 했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슬픔에 대해 닉은 The Wendy Williams Show 2019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강한 사람이지만 그녀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아요. 글리터 이후에 그녀가 무너졌을 때 그것은 그녀가 가장 취약했을 때였어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그 압박감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봤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녀를 더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닉은 또한 마리아가 일 때문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가장 화가 났다고 강조했는데 그는 항상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다. 마라이어 캐리는 음악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지만 그녀의 삶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그림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개인적인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압박과